긴장, 두려움, 불안, 그리고 희망. 우리의 유월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토록 바라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사 임진석 강사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모의고사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 자신을 믿고 전진하세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해설 강의 앞서 몇 가지 공지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어떤지. 자, 여러분 푸신 분 이제 여러 가지 느끼셨겠지만, 제가 이제 출제했었던 거는 이제 실제 법원직 시험에 가깝게 난이도를 맞추긴 했는데, 살짝은 까다로운 듯한, 이런 보기들을 좀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법원직 난이도, 실제 시험이 살짝 조금 어려워질랑말랑한 정도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의고사 시험 망쳤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선생님, 이럴 수 있어요. 자, 모의고사 지금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망쳤으면 어떡합니까? 시험 안 볼 겁니까? 그래서 시험 볼 거잖아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 명심하시고 마인드 무너지시면 안 된다 이거지. 근데도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결과도 그렇고 하루하루가 피말라요. 피가 마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에 대해서 쭉 살펴보기도 하고 제가 조언도 많이 드렸던 겁니다. 자,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제 더 이상 안 오르겠죠? 이런 질문 하신다면은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앞으로 2주 정도 시험이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2주가 학습 효율이 가장 높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그런 밑바탕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2주 동안 그냥 막 반복하면은 이게 사람이 막 좀 극단에 좀 몰렸을 때 집중력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의 2주다라고 볼 수 있고, 시험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런 효율과 집중도는 더 올라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하는데 자꾸 까먹어요. 저 어떡합니까? 진짜 구제불능인가요? 잡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계다. 나는 암기하는 기계다. 외워지던 안 외워지던 그냥 계속 보는 2주 동안의 암기 기계입니다. 결과 여부 상관없이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전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별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사료 시기에 해당하는 문화적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여기서 이제 시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 시기가 언제인지 파악할 수 있는 사료의 단서를 찾아보셔야 되겠죠. 자, 비변사라고 있습니다. 비변사들이 지금 어떤 백성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방 문제가 아니라 조선 후기에 비변사가 최고 권력기구화된 이 시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전황이라는 단서가 나와 있어요. 전황, 조선 후기를 알 수 있는 역시 단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전황이 뭐였었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전황은 조선 후기에 화폐를 막 발행하는데 화폐가 시중에서 이제 부족해지는 이런 현상, 부작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시중의 화폐가 양반들 이제 재산으로 바꿔가는 그래서 시중의 화폐가 부족해지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기가 조선 후기다. 자, 요렇게 정의를 하고 그 외의 이제 보기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금강전도 등 진경산수화가 그려졌다. 진경산수화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조선 후기에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봤는데 이런 것도 있다. 눈으로 한 번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지금 이렇게 본 거고요. 2번에 새로운 역법으로 수시력이 도입되었다. 수시력은 원간섭기 때 원나라에서 들어왔었던, 그러니까 고려 후기 원간섭기 이 시기에 해당하죠. 자, 수시력이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지. 고려시대 때 원으로부터 들어왔었던 문물 중에 하나였었다.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3번에
규모가 크고 장식성 강한 건축물이 지어졌다. 조선 후기 건축물의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예, 규모가 크다. 그리고 장식성이 강하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들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 건축물들 텍스트로 시험에서 소개될 수 있으니 생소하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4번에 독자적 정통론을 강조하는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이거 뭔 소리예요? 예. 안정복의 동사 강목을 염두해서 만든 복이단 말이지. 그래서 독자적 정통론, 이 역사 서술 방식에서 조선 후기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강목체라는 것도 이제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유행하게 되는 이런 독자적 정통론과 관련이 있다. 물론 이제 강목체가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닌데 주로 이제 조선 후기와 관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시력 보기가 잘못된 시대가 되겠죠.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보니까 회사의 설립, 조선 총독. 자, 일제강점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총독이란 글자가 나왔으니까 회사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허가제, 일제강점기 때 회사 설립에 대한 요건을 허가제로 했구나. 요거 반대가 뭐였어요? 이제 허가를 안 하고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신고제로 전환한다. 이 얘기가 이제 1920년대에 있었고 지금 여기 있는 보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일제강점기 때 회사 설립의 허가제 바로 이제 1910년대의 일제 통치 방식이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1910년대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보기 1번에 있었으니까. 1번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이다. 그래, 태형령 헌병경찰제도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구나.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1번. 그래요. 여러분 시험에서 2번처럼 문제가 나왔어요. 분명히 회사령이야. 그지? 내가 봐도 빼박 회사령이에요. 1번을 딱 읽었는데 바로 답이 나왔어. 그러면 찍고 안 읽고 그냥 다음 2번 문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확신을 못하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2번, 3번, 4번 다 읽고 해가지고 이제 막 영어 시간 부족해요. 막, 뭐 몇 문제 못 풀었어요. 막 이런단 말이지. 그지? 예. 물론, 요거를 확실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지 1번을 단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을 1번으로 볼 수 있겠고, 나머지를 볼게요. 훈련을 받고 있는 별기군 부입니다. 별기군은 근대 시기 때 만들어졌죠. 초기 개화 시기 1880년대 초에 만들어졌다가 이게 이모군란을 계기로 흥선대군이 재집권하면서 개화 정책이 중단되고 요 시기에 이제 이모군란이 별기군이 사실상 혁파되게 될 겁니다. 이제 신식 군대였죠. 그러니까 이건 근대 시기 때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3번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는 여성이다. 국채보상운동이다라고 한다면 그죠? 예. 국권 피탈 시기에 1907년부터 전개됐었던 이런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 전에 대한제국의 이 빚을 갚자라는 운동이었다. 4번에 화폐정리사업에 따라 백동화를 교환하는 상인이다. 자, 일단 백동화라는 것 자체가 조선시대 때, 지금 이 근대 시기 때 1880년대부터 이제 쭉 발행됐었던 화폐예요. 예, 그리고 이제 화폐정리사업에 따라서 그치? 화폐 정리 사업에 따라서 대한제국 화폐를 무효화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백동화예요. 예. 어찌 되었건 이는 일제강점기 전이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 화폐 정리 사업은 메가타가 온 이후에 1905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는 사업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예요.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밑줄 친 이 나라 뭔가 보니까 지금 사진에 떡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 뭔지 그냥 딱 바로 파악이 되겠죠. 예. 중국 지린성 지안시에 위치한 이 나라 무덤이다. 예,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은 지안, 이거 국내성이다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도 있겠죠. 자, 무덤으로 돌을 쌓아 올린 돌무지 무덤, 고구려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건 뭐야? 일단 이름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거 장군총이죠.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 그리고 이러한 형태 무덤은 초기 백제 고분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이 돌무지 무덤이 고구려의 무덤이 이제 백제에 영향을 주었다. 백제 한성 시기 때 해당하는 무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바로 이제 돌무지 무덤, 장군총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었고, 요거 했잖아요. 지금 이거 그대로였단 말이야. 예, 백제에는 이제 영향을 준 거죠. 뭐 그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단 말이죠.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고구려 양식에 영향을 받았었던 돌무지 무덤이 있었구나. 그래서 양국이 이제 초기에 문화를 공유했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단 말이죠.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백제의 건국설화, 그리고 이제 뭐 개로왕의 국서라든지, 그지? 성왕이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었던 이러한 모습들 다 백제가 고구려 계통이다, 부여 계통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였었다. 어찌되었건 여기서는 이제 고구려를 물어본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연해장수 진계의 공격을 받았다. 이건 뭡니까? 고조선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었는데 좀 뒤에 있네요. 예, 연나라의 침입을 받았다. 이게 이제 진계라는 애였었어요. 예, 뭐 필수 암기 사항까지는 아닌데 이제 연나라 이걸 보고서 이제 고조선 바로 이제 위만집권 이전에 있었던 이런 사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고조선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중기단의 3층 석탑이 유행하였다. 자, 이게 뭐 있었냐? 이중기단의 3층 석탑이다. 요거죠? 요 얘기예요. 그럼 뭐야? 이게 통일신라 해당하는 석탑들이었었다. 가문사지 3층 석탑, 불곡사 3층 석탑, 화암사의 3층 석탑, 이런 대표적인 것들. 물론 신라 하대 때 진전사지 3층 석탑도 있었다. 이거 여러분들 보기에서 좀 보셨잖아요. 기단과 탑신의 불상이 조각되어 있다라는 것들 살펴보기도 했었던. 어찌되었건 이것도 이중기단의 3층 석탑이었었구나. 그래서 이는 신라인데 통일신라에 해당하는 내용. 3번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진대법은 고구려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거 어디 있었습니까? 고구려 여기 있었죠. 고국천왕 시기에 해당되는 정책으로 이 고국천왕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곡식을 빌려주고 갚게 하는 이런 춘대춘합 구휼제도였었다. 4번에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부여씨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고구려 계통, 부여 계통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백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여기 있다. 왕족 부여씨다. 이 백제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자, 보기의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데 이제 4번으로 헷갈려서 찍으신 분들 아마 있지 않았을까. 예, 그걸 염두하고 제가 만들었거든. 왜? 이거 이제 백제 고구려 같은 계통이다라는 건데 그와 유사한 사례인데 지금 여기서는 고구려를 물어봤잖아요. 예, 그래서 4번은 백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3번이 답이다. 예, 요렇게.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예, 어벙벙하게 읽으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부터 잘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 파악 못하니까 맨날 그냥, 옳은 거 하려고 그랬는데, 뭐, 옳지 않은 거 골라가지고, 저 바보 같은데요, 조금만 더 문제 읽을 때 집중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넘어가자. 6번 문제 볼게요.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보자. 자, 가를 보니까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뭐 교관겸수, 그럼 뭐 이건 이제 뭐 의천이지. 대각국사 의천이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나의 수선사 결사를 통해서 불교계 개혁을 주도하였다. 정해쌍수를 지시하였다. 예. 바로 이제 보조국사 진울이죠. 예. 의천과 진울인 거. 예. 이쯤 되면은 뭐 그냥 귀신처럼 파악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요. 의천에 지금 뭐 나온 거예요? 국청사라든지 이제 해동 천태종이라든지 천태종, 해동 천태종 그냥 뭐 똑같다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뭐 교관겸수 나왔다.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 막 쭉 나왔었죠 또. 그 다음에 진울, 정해쌍수 나왔었다. 그 다음에 수선사 결사 나왔다. 예, 그 외에 다른 것들 이제 뭐 여러분들 보기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기억 볼게요. 무예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 힘썼다. 불교의 대중화다. 불교 대중화 나온다고 무조건 원효라고 하면 틀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불교의 대중화는 원효와 관련되어 있는데 의상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원효 이렇게 하면은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는 원효이긴 했었어요. 그죠? 예. 여러 가지의 다른 단서들, 예. 의상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불교 대중화 무조건 원효 이렇게 가시면 안 되겠다. 그리고 불교 대중화는 다른 승려들도 보편적으로 추구했었던 방향이기 때문에 예, 주로 원효와 관련이 있지 다른 승려에 들어간다 해도 틀린 것까지는 아닐 수 있으니 다른 단서들 좀 찾아보셔야 되겠어요. 자, 어찌되었건 기억은 원효. 다음 니은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았다. 교장을 편찬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교장이 뭔데요? 여기 딱 교장 속장경이다 라고도 불리는 거죠. 그래서 교장도감을 통해서 신편제종 교장총록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건데 여기서 따로 정리했었어요. 교장 있잖아. 이거 뭐야 속장경이라고. 응? 교장이 속장경 같은 말이에요. 예, 의천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의천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화엄일승 법계돌지에서 화엄사상을 정리하였다. 화엄사상 이쯤 되면 바로 그냥 기계처럼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죠? 안 나왔다 그러면은 다시 복습하셔야 돼요. 아주 필수 기본사항이지. 이게 뭔데? 의상대사 신라중대. 자, 리을에 그의 사상을 계승한 제자 해심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다. 해심의 유불일치설. 그의 사상을 계승했대요. 해심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지. 해심, 진울의 제자였다 이거야. 예, 그래서 계승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학설들을 발전시켜 나가기도 했었구나. 어찌 되었건 리을은 바로 진울. 그래. 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함정들을 제가 조금 집어넣었거든요. 예, 좀 헷갈릴 수 있게끔. 예, 이런데 낚이면은 좀 억울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헷갈린다 그러면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헷갈리는 거야. 예, 잘만 집중하면은 여러분들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예, 집중력을 보는 것도 시험의 요소니까 여러분들 집중력을 잘 끌어올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예요. 자, 다음 가상신문의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올라보자. 가가 여기 있다, 간이 있다. 자, 보니까 민중대회라는 단서가 있고요. 뭐 체포됐대. 그래, 지금 뭐 허연, 홍명이 누군지 모르겠어. 넘어가요. 그냥 뭐 광주학생 항일운동 여러분 아는 거 나왔잖아요. 광주학생 항일운동 확산시키면 민중대회 개최를 추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니까 이 민중대회는 제대로 못했구나. 자, 사료 분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중대회, 그래, 여기서 바로 안 나오면 이거 모르겠어. 뭐, 가지도 뭐, 여기 나왔는데, 뭐, 광주, 이건 알잖아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보고서, 이게 뭐,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면은, 이게 뭐였지? 이러면은, 이거 지금 큰일이잖아. 그죠? 그럼 예비순환 들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이런 단서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사료 분석하시면 되는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건데, 뭔가 좀 막 긴장하고, 막 다른 생각 들고, 이러면은, 이제 또, 안 보이는 거야. 사료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문제를 볼 때는 예민하게 보시고 문제를 읽을 때는 사료를 볼 때는 여유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신간회와 관련된 내용인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 요거다. 그래서 민중대회 개최를 시도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었다. 지금 사료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였었어요. 자, 그러면 신간회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르면 되겠죠. 1번 암태도 소작쟁이를 지원하였다. 암태도 소작쟁이 이거랑 헷갈려봐라 이거야. 원산 총파업이랑 노동쟁이랑.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0년대 전반부에 있다. 그래서 예, 요렇게도 우리가 살펴봤었거든요. 신간회가 원산 총파업을 지원한 거지 신간회가 그 앞에 있는 60만 세 운동이나 암태도 소작쟁이 이거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시점이 신간회 시점 그 이전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다. 자, 2번에 민족협동전선으로 결성되었다. 민족협동전선이래요. 그럼 뭐야? 협동한다. 같이 모인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협동했잖아. 협동 플러스 떡 있잖아, 지금.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같이 있죠. 그러니까 민족협동전선이라는 게 결국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3번. 조선혁명선언 활동 지침으로 하였다. 조선혁명선언 뭐예요? 이거 의열단 뭐 맨날 봤잖아요. 더 이상 뭐 설명할 것도 별로 없지. 신채호의 조선혁명, 신채호 중요하다라는 것도 살펴봤었고 이거 사료로도 봤었죠. 자, 다음에 4번에 어린이날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간행했다. 어린이날, 어린이, 예, 소파 방정환, 그지? 그리고 소년운동 천도교 중심이었다라는 사실, 예, 요것도 파악해 볼 수 있고 이제 1920년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간의 활동 시기와 또 겹치지도 않기도 해요. 뭐 거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신간회와 관련되어 있는 건 이거 있잖아요. 근우회를 조직했다, 그렇지? 여성운동 근우회가 나오면 신간회와 관련이 있는데, 예, 이것들은 아니다. 신간회와 관련이 없더라. 다음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최후.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 나왔죠. 사료 딱 보는데 최후 딱 나오면 반갑잖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왜 안 보여, 사료가. 최후가 자신의 집에 기억을 두고 백관의 인사를 다루었다. 기억을 두었대. 그럼 이 기억이 뭔지를 지금 보는 건데, 지금 인사를 다루었다. 자, 기구. 최후가 만든 기구겠지 뭐. 그렇잖아요. 최후가 만든 기구들 여러 개 있었던 거 여러분들 문제 포인트에서 봤잖아. 최후가 만든 거, 최충원이 만든 거, 이거 나눠 봤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딱 읽고, 사료 딱 보면서 뭐부터 생각하니까 최후 나왔어. 그럼 뭐 여중에 하나 뭐 나오겠다. 근데 여기서 뭐 나왔어요? 인사를 다루었다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머지는 뭐 읽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읽고 보기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예.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 중에 하나겠지. 정방, 서방, 삼별초 중에 하나겠지. 근데 뭐 인사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정방이잖아. 정방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정방. 1번 을묘외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그냥 화나지 않아?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이제 화나야 돼. 최후 얘기하는데 을묘외변, 진짜 이 출제자 이거 뭐하는 놈이야. 접니다. 예. 아무튼 너무 욕하지 마시고 화가 나야 정상이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복이에요. 제가 좀 무시했어요. 죄송합니다. 2번 공민왕의 개혁으로 일시 폐지되었다. 공민왕 때 정방 폐지 있잖아요. 한번 볼까? 정방을 폐지했다라는 게 공민왕 때 왕권 강화 측면으로 이거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마이너 포인트로 이것도 있었잖아요. 충선왕 때도 정방 폐지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 이거 같이 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방에 해당하는 내용 맞네요. 3번 원간섭기 도평 의사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뭐가 바뀐 거예요? 도병마사가 바뀐 거지. 그지? 도병마사가 원간섭기 때 바뀐 것이죠. 그리고 요 시기는 최후 이후의 시기인 원간섭기에 해당하기도 하죠. 4번 진도 제주도 옮겨가면 조정에 대항하였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지금? 삼별초죠. 삼별초 진도 제주도 해가지고 막 진도에 용장성 쌓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 삼별초 최후가 조직한 건데 삼별초랑 정방이랑 헷갈려봐라. 근데 뭐 안 헷갈렸을겠죠 아마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진도의 용장성, 배중손, 김통정 이런 사람들 이후에 활약하기도 했었던 삼별초 얘기다. 자, 그래서 정방 찾는 문제였었습니다. 9번 문제 볼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명성황후가 살해되었대요. 그럼 이거 뭐야? 을미사변이죠? 1895년,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사건. 자, 러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그러면은 이 러일 전쟁, 1900년대 중반이잖아요. 발발은 4년이구나. 아무튼, 요 시기. 자, 그러면은 이 사이에 지금 10여 년의 시간이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봤잖아. 뭐 사건별로 쭉 봤잖아요. 을미사변을 찾아봐. 여기 있다. 러일 전쟁 찾아봐. 여기 있자. 그죠? 그럼 뭐 사이에 있는 거 들어가겠죠? 그지? 사건별로 뭐 을미사변 이후에 여러 가지 막 일들 막 겪고 막 그리고 막, 이후에 뭐 독립협회 대한제국 막 이런 거 있고 막 러일 전쟁 뿅! 이후에 이제, 국권 피탈로 이제 본격 넘어간다라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은 1번 보자. 독립문이 건설되었다 됐잖아. 독립협회 있잖아, 사이에. 그죠? 1번 찍고 가면 돼. 그지? 가장 가까운 거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시기에 있었던 거 이거밖에 없겠지. 가시기가 이게 1번 맞는데요? 그러면은 1번 답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게 답이면은 복수정답 이거 오류잖아. 그러니까 1번 찍고 그냥 가면 돼. 통관부 설치되었다. 통관부가 설치되려면은 을사조약이 있어야지 통관부가 설치되는 거잖아요. 3번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거는 여러분들 그 일제강점기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이건 일제강점기 전인데 국권 피탈되는, 본격적으로 피탈되는 러일전쟁 이후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어찌됐건 일제강점기 전이긴 한데 확실한 거는 이런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으려면은 행정권을 빼앗겨야 돼요. 그래서 한일 신협약 이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유추해서 파악하시면 되겠다. 4번에 임진왜란때 소실된 경복궁이 중건되었다. 이건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니까 한참 이전에 해당하죠. 답은 1번이다. 11번 문제. 자, 보기 1번 선언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보기 2에서 모두 골라보자.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뭐 보기 1, 보기 뭐야? 뭘 고르라는 거야? 야, 다시 읽어야 돼. 보기 1의 선언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그지? 요 시기에. 그럼 이 정부가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이 정부를 파악하면은 그 정권 때 보기 2에서 있었던 일이 있겠지.
그지? 자, 그럼 보기 1에 정권이 원지를 보는 거예요. 남과 북은, 현대사 문제네. 쌍방 사이의 관계가 보니까 뭐 잠정적으로 양수, 여기 있다. 그지? 상호 간의 체제를 인정한다. 그지? 상대방에 파괴하려고 하지 않는다. 무력에 의한 불가침이라는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죠? 이거 언제예요? 노태우 정부 시기에 해당하죠? 노태우 정부 시기의 정책을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 가자. 자,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일을 고르니까 지방자치제의 부분 실시라 그랬어요. 자, 지방자치제는 부분인지 전면인지 두 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지방자치제의 부분 실시,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 물론 김영삼 정부 시기 때 조금 더 많이 중요한데 노태우 정부 시기 때에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약간의 또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예, 집중해야 돼. 미리 알아두라 이거야 이거. 여러분들 출제자가 다 여러분들 저 꼭대기에 다 있어요. 많이 공부하고 다 알아. 뭐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때 전면적 지방자 실시 이거 다 알아. 이거 애들 진짜 막 열심히 공부. 그러면 출제자가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노태우로 바꾸면 이거 좀 틀릴 애들 좀 있겠는데 있어 지금 분명히. 노태우 정부 시기 맞죠? 자, 니은의 서울올림픽 개최. 서울올림픽을 개최했다. 노태우 정부 시기 때 해당되는 내용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실명제 정책은 김영삼 정부 시기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6.29 선언을 발표했다라는 거는 이게 뭐지? 6.29 선언, 6.29 민주화 선언이다. 예, 6월 민주항쟁의 결과예요. 예, 그러면은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기 전이야. 물론 노태우가 발표했어 이때. 전두환 그 밑에 그 당대표로서 이제 발표를 하긴 했는데 어찌됐건 이거 지금 전두환 정부 시기 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주장을 편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주장을 편 인물이 누구일까요? 하늘에 가득한 별이 각기 기한인 것이 없다. 별을 얘기하고 있어. 하늘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뭐 천문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 지구 역시 하나의 별에 불과하다. 그래? 세상의 중심이 지구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래? 오직 지구만이 공교롭게 중앙에 위치하다가 이럴 이치가 없다. 그렇지. 이렇게 별이 많은데 어떻게 지구가 중심이다라고 이런 오만한 생각을 사람이 할 수 있어. 예. 굉장히 합리적인 근대 과학의 개념,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근대 시기, 근대 태동기 이런 시기와도 관련 있는 우주관이에요. 예, 무슨 뭐 세상의 중심이 지구고 중국이 중심이다 이런 거는 이게 전 근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지? 자, 천체 우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뭐겠어요? 천체 우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전설 무한우주를 얘기했었던 홍대용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주 나오면 홍대용이야. 중국 중심, 지구 중심, 이런 거 비판하는 거예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다라는 거는 성리학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치? 이게 홍대용의, 바로 우주관이다. 물론, 지전설을 홍대용이 처음 주장한 건 아니에요. 김성문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있기도 한데 요거는 출제자가 그냥 좀 생각이 좀 많이 삐딱할 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홍대용이 지전설을 처음 주장한 것까지는 아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근대 우주 개념과 관련한 설명이 나오면은 그냥 다 홍대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하나의 함정이 더 있긴 한데 뭐냐면은 지구전요라는 이런 천문학 저서를 조선 후기에 남긴 사람 역시 최한기라는 또 다른 사람이 있긴 한데 일단 홍대용까지만 확실하게 알아두고 나머지 속어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2장 챙겨가는 겁니다. 자, 홍대용 파악했어. 1번 양반전 지어 양반의 무능을 풍자했다. 무능을 풍자하는데 양반전을 지었대요. 그러면 이건 뭐지? 자, 양반전을 지었다. 바로 이제 박지원의 한문 소설이지요. 그죠? 예. 박지원은 당시 양반들을 풍자하는 이런 한문 소설을 남겼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박지원이에요. 여기 써 있구나.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다음 이번에
북한산 진흥원 순수비를 처음으로 고증하였다.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김정희의 금석관로, 예, 이라는 저서 진흥왕 순수비를 고증했었단 말이죠. 자, 이 김정희라는 사람은 뒤에 이거 추사체 남겼었던, 그지? 예, 추사 김정희. 그리고 세한도라는 그림도 그렸었다. 김정희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4번에 지전설 바탕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다. 그래, 이게 다. 답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홍대용 찾으면 되는 거예요. 3번 안 했네요.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우서. 그치? 예, 유수원. 산업공상의 평등. 예, 실학에서 우리가 봤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13번 문제. 자, 밑줄친 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저를 찾으세요. 여기 있다. 자, 올해 초 가을에 저는 비로소 책을 완성했대요. 그 이름을 성학지묘라고 했대요. 성학지묘라고 했대. 자, 성학지묘 찾았어. 다른 거 볼 필요 없죠. 성학10도랑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실어놨겠다. 누굽니까? 율곡 2죠. 자, 2의 성학지묘를 작성했구나. 이황의 성학10도랑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그죠? 자, 율곡 2구나. 이 성학지묘는 현명한 신하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었던 그 저서였었습니다. 거기까지 물어보진 않고 지금 율곡 2 인물까지만 물어보고 있어요. 1번에 예안 향약을 만들었다. 향약 관련해서 자, 여기서 이런 거 봤었거든요. 뭐 예안 향약, 서원 향약, 해주 향약. 예, 향약의 이름들인데 이황이냐 이이냐 구분할 때 나오는 단서인데 예안 향약이면은 이황이에요. 그죠? 자, 이 또는 이황이 나오면은 당연히 둘 중에 오답이 반드시 있어요. 2번 동호문답을 저술하였다. 동호문답 여기 있잖아. 이의 대표저서 많은 것은 동호문답, 경목역을 이런 것들 대표적인 이의 저서다. 자, 3번에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서원과 관련해서 백운동 서원을 건립했다. 안양을 모시기 위함인데 주세봉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주세봉은 단독으로 나올 거는 예, 딱히는 없어요. 백운동 서원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황의 건의에 의해서 이게 개칭된 거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4번에 동방이학의 시조로 불렸다. 이거 모르겠죠? 그치? 예. 저 이거 아는데요? 그러면 이제 따로 뭐, 다른 데서 공부를 하신 거야. 동방이학의 시조로 불렸다. 모르잖아. 모르지? 그래. 아는데요? 모르는 애들 손 들어봐요. 예. 몰라. 그러면은, 넘어가라고. 패스하고 가라고요. 속어법으로. 혹시라도 여기에 답이 없으면 이게 답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참고로 정몽주라는, 그지? 여러분 정몽주 알잖아요. 동방이학의 시조다. 그만큼 성리학의 우리나라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크게 발전시킨 대표적인 인물이다. 라고도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모르는 보기가 나온다고 해서 뭐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반드시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기억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른 아침에 신라인 작은 배를 타고 왔대요. 신라 얘기구나. 이 사람은 신라 사람이구나. 파악하는 거야. 문득 또 기억이 신라 왕자 공부 신라국을 징벌하고 뭐야. 그 왕자를 신라의 왕으로 삼았다. 왕자를 신라국의 왕으로 삼았어? 뭐 힘이 되게 좀 센 사람인가 본데? 왕은 아닌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죠? 그치? 확실하게 알았는데요? 그럼 약간 좀 성급한 일반화에 빠질 수 있어. 여기서 단서가 있어. 여기까지 가야 돼, 사실. 산속에 절이 있어. 그 이름은 적산 법화원이다. 됐어. 끝. 법화원. 법화원이라는 걸 단서로 파악하는 거예요. 뭐, 법화원, 이거 적산 법화원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또는 적산원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야? 장보고가 만든 신라원이다. 그래서 누구다? 장보고다 이거야. 그럼 아까 무슨 뭐 신라 왕으로 삼았다. 이거 뭔 얘기야? 이게 장보고가 이거 신무왕을 왕으로 삼았구나. 이제 그 얘기구나. 그 이후에 이제 난을 일으켰구나. 그 얘기지? 그지? 여러분 장보고 스토리 알잖아. 예. 그래서 이것만 보고 모르고 이것까지 가야 돼요, 사실. 자, 그럼 장보고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장보고에 해당하는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지금 견당매물사 본인이 당의 사절을 파견하기도 했었단 말이지. 그지? 이런 것들. 자,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높았었던 이 장보고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
2번 다 주요 인물들이에요. 1, 2, 3, 4번. 그치? 진성녀에게 시무책을 지어바쳤다. 뭐지? 진성녀에게 시무책 지어바쳤다. 4번이랑 같은 사람이죠. 빈공과에 합격했다. 누구예요? 최치원이잖아. 진성녀에게 시무책을 바쳤다. 예. 그리고 당 유학생 출신으로 빈공과 장원 출신이다. 예. 요렇게 왔었죠. 빈공과는 당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과거 시험이었다. 그지? 혹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장보고 빈공과 합격한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네 멋대로 생각해? 예. 아니라고. 예. 그런 것들은 넘어가시고요. 아무튼 최치원이다. 자, 3번에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장안이라고 했다. 장안이라고 했대요. 뭐야? 국호를 장안이라고 했다. 김원창의 난이다. 그렇죠? 예. 김원창. 자, 김원창의 난에서 장안, 경운 이런 것들 파악하시라고 했어. 자, 답을 장복으로 고른다. 다음 보자. 15번 문제. 제시문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을 골라보자. 이거 뭔가? 제시문이 뭔가? 조선은 아시아 요충을 차지했대. 그래? 조선이 위태로 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느낌 와야 되는데 뭐 러시아가 나왔어요? 조선의 책략. 러시아를 막는 것.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미국이 나와야지. 미국과 연결한다. 예. 황준신의 조선 책략이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죠? 그치? 이걸 김홍집이 요포했다. 자, 이 글과 관련이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조선 책략과 관련이 있는 게 좀 많죠. 일단 김홍집 수신사로 파견됐던 이 사람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위정척사 운동이 1880년대 본격적으로 일어났구나라는 거죠. 예,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다.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잖아. 아닌 게 있겠지. 이번에 있잖아요. 제물포 조약 뭔데? 제물포 조약은 이모군란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조약이죠. 이모군란 결과 경비병 파병을 허용했었던 요거, 예,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영남 만인소, 그래, 위정척사 운동이지. 이에 반대했었던, 미국과의 수교 반대했었던. 3번은 뭐야? 고종은 척사 유놈을 내려 유생들의 불만을 달랬다. 이거는 이건 뭐지? 이렇게 쉽죠. 예.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래, 이것도 그냥 소거법으로 넘어가는 거야. 4번에 청능성 황준헌, 황준신, 예, 발음만 다른 거예요. 조선책략 내용이다. 그렇잖아. 답은 2번이다. 다음 문제 18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있었던 사건 시대순호 나열해 보자. 아하, 이거 많이 풀었던 패턴이다. 문제 푸는 거는 어려울 게 없어요. 다만 신탁 통치 문제, 그렇지? 신탁 통치 문제는 우리가 저기서 많이 봤잖아요. 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 통치를 결정하였다라고 봤었지. 근데 앞에 있잖아. 얄타 회담에서도 신탁 통치 얘기가 논의가 나오더라. 신탁 통치 문제 여기 있잖아요.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그치? 예. 자, 광복 이전이죠. 그리고 이후에 지금 보기에서 뭐가 나왔었냐. 광복 직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 그치? 예. 그리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 그리고 제주 4.3 사건. 예. 요건 정부 수립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후에는 여수순천 19 사건 이렇게 나누어서 보기도 했었다. 자, 그래서 시기 순서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아야 되는데 함정에만 안 걸리면 됩니다. 19번 문제. 복이 관련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불교 힘으로 나라를 세웠다. 사찰을 서로 빼앗아. 불교가 나라를 세웠대. 그럼 뭐가 아니겠어? 조선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겠지? 그렇잖아요. 조선 유교 국가잖아. 두 번째, 사찰 지을 때는 조선의 풍수 사상에 맞게 풍수지리설. 연등의 팔관에 고려구나. 성실하게 지킬 것. 자, 여러분 사료에서 연등의 팔관에 같이 나와가지고 이거 뭐 중요하게 하는지 아니면은 이거를 좀 폐지하려고 하는지 이게 두 개 따라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연등의 팔관에 성대하게 치른다라고 하면은 이거예요. 연등의 팔관에를 잘 지킨다. 예. 풍수지리설 나왔잖아. 그 다음에 불교를 진흥한다. 이런 것들 나왔다면 이거 뭐예요? 훈요 10조. 태조왕건의 훈요 10조 그 사료를 바탕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서경을 중시 여기는 것도 훈요 10조에서 소개될 수도 있어요. 서경을 중시 여긴다라는 거, 서경을 중시 여긴다라는 거. 예, 그래서 훈요 10조인데 뭐 지역이 나온다 그러면은 서경 평양 지역이에요. 자, 왕이다 그러면 태조죠. 태조 왕건에 대한 내용을 골라주시면은 어디 있냐? 일단 답부터 보면은 4번에 귀순한 호족에 성을 내린다. 이건 뭐죠? 사성정책. 예, 왕씨성을 내리는 정책이죠. 태조 왕건 호족들을 다루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였었다. 나머지를 볼게요. 1번에 빈민구제기금 제위보를 설치하였다. 제위보 뭐지? 빈민구제기금인데요. 빈민구제기금 제위보 설치한 거예요. 그냥 근데 제위보 어디에서도 있었냐? 예, 사회편에서도 봤었어요. 광종 때 설치된 빈민구제기금 제위보. 광종과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 광종. 2번 문신들에게 매달 시부를 지어 바치도록 했다. 이거 뭐지? 성종 때 시행된 문신월과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 얘기 요거를 이제 문장으로 푼 거지. 그 다음에 3번에 경제개혁 시행 전식과를 실시했다. 전식과는 최초 실시된 게 광종 이후죠. 예, 경종 때 처음으로 시정전식과를 시행하게 되더라. 예, 그래서 태조 왕건 고를 수가 있겠죠. 자,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마하산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역사에서도 마하산 중요하게 봤잖아요. 그지? 이거 뭐 그거 나올 것 같은데. 변사체가 발견됐대. 학생 3.15 사건 됐지? 뭐예요 이거? 마산에서 벌어진 학생들 시위. 이것이 이제 4.19 혁명으로 이어진 거죠. 이승만 정권 붕괴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4.19 혁명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염두하는 거지 뭐. 아, 이거 민주화운동 다른 거랑 헷갈리게 하겠구나. 3.15 사건 나왔고 마산 뭐 학생 나왔으니까 김주열이겠죠 이 사람. 그죠? 4.19 혁명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오답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 당연히 염두하시면 돼요.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 있었다. 이건 뭐지? 예,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거잖아요. 그죠? 한일 현대사 저기 구력 외교 그거 아닙니까? 일본 학생과 충돌은 아니겠지. 현대사인데. 그죠? 자, 이번에 신군부가 신군부 계엄 두 가지 단서를 조합을 하면 신군부의 계엄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5.18 민주화 운동이구나. 3번이 답이죠. 이게 3.15 부정선거잖아. 4번에 YH 무역사건 직후 부산과 마산 있으니까 헷갈려 보세요. 이런 거예요. 예. 자, 마산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자, 그러면 YH 무역사건, 예, 부마 항쟁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답을 고르면 되겠죠. 다음 문제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램 미쳐진 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전쟁이에요. 전쟁. 이 전쟁이 발생했대요. 근데 이게 쭉 보니까 뭔가 보니 징비록이라는 단서가 있기도 한데 요거는 뭐 이제 막 필수 암기처럼 외운 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뭐 역사에 관심 있으면은 요것도 알 수는 있어요, 사실. 조금 더 보자. 모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 보니까 뭐 나라가 어려웠었나 봐요. 수도를 떠났나요? 임금이 피난 갔었나 보다. 이것만 갖고는 알 수 없어요. 피난 간 왕들이 여러 있었잖아. 근데 보니까 명나라 황제를 감동시켜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명나라 군대가 여러 차례, 즉 명나라가 참전했구나. 임진왜란. 그렇죠? 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징비록은 임진왜란 당시를 기록한 유성룡의 저서예요. 예. 임진왜란 소개할 때 출처로 주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1번에 송상현이 동래선을 항전했다. 부산의 정발 동래 송상현. 전쟁 발발 직후에 있었던 일이죠.
뭐 이순신 이런 건 다 아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눈으로 한번 건드려 보자라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에 정봉수 이립. 누구였더라? 정봉수와 이립. 여기 있어요. 정묘호란 때 활약했던 인물들. 그죠? 예, 정묘호란 놓치기 쉬울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3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최영의 홍산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 이건 고려 말대에 있었던 최영의 홍산대첩. 예, 이성계 등등이 활약했었던 고려말 왜구의 침입 관련한 내용이었었다. 4번 강홍리 부대가 사르우 전투에 참전했다. 사르우 전투 몰랐대요. 어찌됐건 강홍리 부대가 뭔가 참전했었구나. 근데 항복하겠죠. 그럼 뭐예요? 어딨어? 여기 있지? 강홍립이 파병됐었던 이 광해군대 중립외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는 임진왜란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답은 1번이다. 다음 문제 넘어가자. 24번. 자, 밑줄 그는 개혁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조금 난해해 보였을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뭐 단서는 다 있어요. 믿으세요. 파리 외무부 장관 이거 뭐지? 뭐 파리강의 그건가? 거기까지는 가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럼 또 봐야 돼요. 뭐 프랑스 파리에서 그거 말고 다른 게 그냥 아무런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걸로 이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일본 공사는 어쩌고 저쩌고 뭐 군국기무 저 여기 있다 단서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프랑스 파리 뭐 강화의 그거 아니구나. 그지? 군국기무처가 개혁안을 발표했대요. 이거에 대해서 일본이 뭐 어쩌고저쩌고 싸바싸바 하고 있는 내용이야. 그러면 군국기무처 개혁이니까 근대 개혁 비교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1차 갑오개혁이 여기 지금 캡처화면은 빠져 있네요. 여러분 교재 다 있잖아요.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시행된 개혁이다 라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차 갑오개혁이다 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니까 다른 개혁안 또는 개혁의 내용들과 비교해서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1차 갑오개혁에서 보니 지금 기억부터 보죠. 경부선과 경의선을 건설하였다. 경부선과 경의선? 근데 문물에서 봤었는데 마지막 시기에서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경부선과 경의선을 건설했다. 이거 되게 긴 거잖아. 부산과 저기 신의주 가는 거잖아요. 러일전쟁 이후잖아. 예. 근데 1차 갑오개혁은 1890년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대한제국 출범도 전이잖아.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니은의 탁지 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하였다. 자, 탁지 아문 재정 일원화. 그치? 탁지 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하였다. 라는 거 보니까, 예, 뭐예요? 1차 갑오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는 거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예, 1차 갑오개혁에도 해당하고요. 그리고 홍범 14조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보자. 디귿에 양전사업을 실시하여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게 발급과 관련한 내용. 지게 발급. 예. 자, 요거는 광무개혁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자, 광무개혁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리을에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독립하여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재판소 설치는 2차 갑오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봤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2차 갑오개혁이다. 1차 갑오개혁 탁지아문 제정 일어나. 예. 요건 홍범 14조에도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니은이 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밑줄 이 정책을 시행한 국왕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정책 밑줄 친 이 정책이에요. 신돈이 끝.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지. 신돈이 나오는 거는 공민왕 말고는 없어요. 공민왕 때 신돈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 설치하고 이제 권문세족의 토지를 개혁하고 노비를 해방시키는 이런 정책들 했잖아. 그래서 뭐 도감을 설치한다라는 게 전민변정도감이겠죠.
그죠? 자, 공민왕 때 있었던 거 고르면 되는데 함정들을 파놨어요. 자, 일단 공민왕 때 신돈을 등용했다. 요게 사료에 나온 거예요. 보기 보자. 개혁기구 사림원을 설치했다. 사림원. 공민왕 나오면은 다른 왕들 나올 수 있겠잖아요. 그치? 이런 왕들의 오답이 뭐 한두 개 있을 수 있어요. 2번에 자, 일단 1번은 충선왕이에요. 이번에 이련이 삼국유사를 편찬했다. 삼국유사 원간석기라고 봤는데 충렬왕 때입니다. 충렬왕 때까지는 몰랐는데 원간석기 알아두시라 그랬죠. 공민왕 때 원간석기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틀렸다. 충렬왕이에요. 3번에 홍건적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었다. 그래, 여러분 아는 보기가 반드시 있다 이거야. 홍건적 침입, 공민왕 시기 때. 그래서 공민왕이 어떻게 된 거 봤어요. 공민왕이 안동, 즉 복주로 피난 가기도 했다라는 거 대외관계편에서 봤잖아요. 4번 직지심치의 요절이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되었다.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 직지심치의 요절이죠. 예, 요거는 우왕 때 해당된다라고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민왕을 찾으면 3번의 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는 문제다라는 믿음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지금 시간 동안에 예, 그래, 자신을 생각하면서 버티면 돼요. 모의고사 점수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만 잘 나오면 돼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존버만이 살 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